학비들은 뭐 모르는 거 있었던 친구들은 다 적었을 거니까 너 지우고. 자, 복수표면 가볼게. 자, 완전히 자세하게 처음처럼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인 거고, 이 복수표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우리 무슨 축이죠? 실수축이죠. 실수축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허수축이어서 얘는 새롭게 정의되는 그냥 좌표 평면 같은 거니까 얘는 허수축이라서 이미지너리라고 해서 I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는 거니까 그냥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 돼요. 약속을. 내가 반지름이 1짜리 원을 딱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는 이 원의 위에 표현할 수 있는 복소수들은 규칙성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었죠. 원이 좀 찌그러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이 좌표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2 플러스 3i라는 게 있었어. 2 플러스 3i라는 게 있었어. 그럼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 2 플러스 3i는 실수부가 2죠. 허수부가 3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 플러스 3i를 이 복소 표면상에 2,3에다가 찍는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 2,3 대충 이 정도 있다고 찍어볼게. 여기가 2,3이다라고 한다면 이 복소 평면상에서 2,3이라는 점은 2 플러스 3i라는 그 복소수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반지름이 1짜리 원을 그렸으니까 여기가 좌표로 표현한다면 1,0이야. 1,0이 말하고 있는 복소수는 얼마일까? 1. 그래. 1 더하기 0i여서 여기는 실제로 값으로 썼을 때 1이라는 얘기죠. 점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소 표면상에서의 점은 값을 얘기한다. 그럼 여기도 0,1인 거니까 0 더하기 1i여서 얘가 i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i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가 될 거고, 여기는 0, 마이너스 1이어서 0 빼기 1i 마이너스 i라는 순호수가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정의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내가 그래서 여기 이 원 위에 올려둘 수 있는 점이니까 이 점에 대응하는 복소수가 있겠지? 그 복소수를 곱한다라는 거는 회전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에 자세한 내용들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여기에 점을 하나 찍었는데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된다. 용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용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다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실수축의 양의 방향이 10초선이에요. 10초선. 회전 운동의 시작이라는 얘기인 거죠. 10초선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복소수를 이 원 위에 올려둘 수 있는 복소수를 하나 딱 찍었을 때 이 점과 원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10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도를 뭐라고 하는 거냐? 이 초록색 점에 대한 편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어려운 얘기니까 용어 자체가 좀 낯서니까 그냥 요놈의 각도라고 생각합시다. 요놈의 각도. 내가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를 30도짜리를 딱 그려본다고 하면 너희들은 이 초록색 점의 좌표를 찍을 수 있어야 돼. 좌표를. 이거는 중학교 내용인 거죠. 중학교 내용.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1이면서 이렇게 직가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이 x좌표, 즉 실수좌표는 코사인 30도가 될 거고요. 이 허수좌표 값은 사인 30도가 되겠죠. 1 곱하기 코사인 30도, 1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다라고 찍을 수가 있어. 근데 이 복소평면상에서의 이 좌표라는 거는 대응하는 복소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루트 3에 더하기 1i. 그래서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의미하는 그런 복소수가 된다는 거지. 괜찮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럼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뭐 자세한 증명은 이것도 이 자체는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 얘가 우리 30도를 의미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까지 같이, 부호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각도상 플러스 방향인 거고요.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고 이 모든 방향과 10초선, 편각 이런 용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에서도 다 똑같이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으면 그때 낯설음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너무 용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 그냥 시작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이 각도에 대응하는 복소수가 얘, 이 복소수에 대응하는 각도가 얘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 위에 올려둘 수 있는 이 원에다가 찍을 수 있는 복소수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인 놈들인 거니까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z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의 제곱인 그런 놈들만 이 원 위에다가 올려둘 수가 있겠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렇지. 내가 a, b를 찍으면 결국에는 이 밑변이 절대값 a인 거고요. 높이가 절대값 b인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인 놈들이어야 원 위에 찍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복소수를 우리끼리의 용어로 원래 단위원 복소수라고 하는데 우리끼리의 용어로 회전 복소수라고 부르자까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프린트에. 복습 좀 잘 하시고요. 회전 복소수라고 부를 거예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에 찍을 수 있는 복소수를 회전 복소수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내가 점을 찍을 수가 있다면 반드시 시작점과 시작선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있을 거고 얘는 대응하는 각도가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회전 복소수는 대응하는 각도가 있다. 대응각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 종이에 다 적어놨던 게 그럼 우리가 각도를 볼 때도 몇 도를 볼까요? 23도 이런 걸 볼까?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의 취지 자체가 이거야. 우리 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뭐냐? 복소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뭔가 일정한 규칙이 나오거나 숫자가 간단해지거나 이런 것들인 거거든? 너희들이 거듭 제곱했을 때 간단해진 숫자가 되려면 이제 회전을 다 이해했을 때 이렇게 30도나 15도나 45도나 60도 이런 놈들이 돼야 우리가 돌리고 돌렸을 때 360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간단해지는 숫자는 당연히 다 특수각과 관련된 복소수일 수밖에 없어서 책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모든 복소수는 무조건 회전 복소수로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는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이거지. 이 회전 복소수를 곱한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회전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2분의 루트 3 더하기 i 2분의 루트 3 더하기 i가 자 대응하는 각도는 바로바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가 30 플러스 30도라는 걸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삼각비를 알잖아?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실수부, 허수부가 이걸 그냥 x축, y축이라고 생각해. 여기 원에 어디에 찍히는지만 찍어볼 건데 2분의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2분의 1만큼 위로 갔을 때 이루고 있는 각도가 30도라는 걸 모르면 안 되겠지.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니까. 만약에 내가 60도만큼 돌아간 지점 여기에 찍힌다면 얘는 2분의 1 갔다가 2분의 루트 3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얘를 복소수로 만든다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는 거지. 그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는 대응하는 각도가 플러스 60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때볼까? 이렇게 내려왔어. 내가 여기 45도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5도라고 해주셔야 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얘기해보자. 지금 중학교 내용하고 있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여기 45도, 마이너스 45도라고 했을 때 2분의 루트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2분의 루트만큼 밑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얘를 복소수로 표현한다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다. 해서 내가 거기 각도별로 다 적어놓긴 했는데 근데 이걸 안 외워도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삼각비, 직각삼각형만 그리면 얘가 몇 도짜리인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거야.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 일단 1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원 위에 올려둘 수가 있고 그러면 대응각을 찾을 수가 있을 거다.
각도는 얘기입니다. 삼각비 0도부터 90도까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이 회전복소수를 곱하는 거는 얘를 곱한다라는 건 돌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얘를 실제로 내가 만약에 세제곱을 해볼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너희들은 이걸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얘는 그냥 보자마자 아이예요. 보자마자. 왜 그럴까? 시작점에서 얘를 3번을 곱했다라는 얘기니까 시작선에서 30도만큼 3번 돌렸다라는 얘기지. 그럼 돌리고 난 다음에 놓이게 되는 값을 읽어주면 그 세제곱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각도로 얘기하면 이게 플러스 30도짜리인데 내가 3번을 곱했으니까 90도만큼 돌아갔을 거고, 그럼 이 i라는 게 실제로 플러스 90도에 대응하는 복소수인 거지. 지금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회전복소수를 곱한다는 건 그의 지점에까지 돌린다라는 얘기죠. 30도만큼 3번 돌리면 90도에 대응하는 i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배웠던 게 i의 주기성이잖아. i는 4제곱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개씩의 합이 0이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거지. i는 몇 도짜리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무 친구도 i가 플러스 90도짜리니까, 그치? 플러스 90도짜리니까 4번 곱하면 1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i의 4제곱은 1인 거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요. i를 4번 곱하면 1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더하면 i, 마이너스 i 상쇄되고 마이너스 1 상쇄되는 거니까 이 4개, 연달아 4개를 더했을 때 지수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4개를 스트레이트로 더했을 때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듭제곱의 주기성까지 밝혀지는 거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였냐? 내가 그러면 이제 30도짜리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주기성까지 밝히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360도가 되려면 몇 번을 돌려야 되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요거 한 김에 요거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럼 우리가 2분의 루트 3 더하기 i라는 거는 플러스 30도짜리라고 얘기를 했어. 또 얘를 몇 번 돌려야 제자리로 돌아갈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건 360도의 배수 단위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12번을 돌렸을 때, 24번을 돌렸을 때, 36제곱을 했을 때, 48제곱을 했을 때 돌아온다는 거고, 그럼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 12제곱 했을 때예요. 12번. 그럼 얘를 12제곱하면 실제로 1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파악하면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지? 2가지겠죠? 2가지. 이 30도에 대응하는 Z, 이놈을 내가 Z라고 만약에 이름을 붙이면, 이 Z1이라고 한다면 이 Z1은 12주기를 갖고 있다. 주기가 10이다. 12주기. 12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듭제곱을 해나갈 때 12개씩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Z의 13제곱은 다시 Z의 12제곱 자체가 1인 거니까 13제곱은 1제곱이 될 거고 14제곱은 2제곱이 될 거고 12개씩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주기의 합, 12개 합이 반드시 0이 된다까지 세트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얘기도 내가 증명을 해줬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뭐 인수분해 분모까지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복소수를 12번 곱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된다는 걸 밝혔잖아? 그럼 얘를 넘기면 Z의 12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Z의 11제곱부터 Z의 10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나와서 Z 더하기 1까지 곱한 게 0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Z가 1이 아닌 복소수였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을 우리는 Z의 0제곱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지수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0부터 11까지, 뭐 1부터 12까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자체가 0이면 요거 Z 하나씩 더 곱해도, 즉 1부터 12까지, 3부터 10 얼마까지야? 14까지 뭐 12개만 합치면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거지.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트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복소수, 회전복소수라는 걸 판단했어? 그럼 대응각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걔를 몇 번 돌렸을 때 360도가 처음으로 되는지 이 12라는 숫자를 찾으면 우리는 얘가 12번 거듭제곱을 해나갈 때 12개씩 반복된다. 한 주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12개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12개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거 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I 같은 것도 얘기해보면 우리 I라는 거는 90도짜리인 거고요. 4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따라서 얘도 주기가 4주기인 거고요. 4주기. 그 다음에 이 4개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야. I 1, 2, 3, 4 제곱 다 더하면은 0이고요. 5, 6, 7, 8 더해도 0인 거고요. 연속적으로 4개를 더하면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 주기합은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볼까? 여기 써놓은 거? 얘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자,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i라는 거는 마이너스 45도짜리인 거니까 8번 돌렸을 때 처음으로 제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얘는 8제곱을 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걸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제곱, 세제곱 해보라는 게 교과서의 취지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조금 더 단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얘는 8주기야. 8주기. 8주기고 8개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거지. 그럼 120도짜리가 있으면 주기가 몇일까요? 3주기 3개 합이 0이다. 만약에 또 뭐가 있을까? 150도짜리가 있으면 150도짜리가 있으면 (150도를) 돌려가면서 360도의 배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언제일까? 360도 못 만들어, 720도 못 만들어, 1080도 못 만들어, 1440 못 만들어, 1800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번 돌렸을 때 150도짜리는 12번 돌렸을 때 1800도가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면 얘도 12주기라는 얘기예요. 12주기고 12개 합이 여기다 고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닌 거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성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지금 시간 몇 시니? 시간 좀 체크해 줄래? 20분. 20분. 오케이, 좋아요. 시간 좋아요. 자, 봐봐. 그럼 내가 무조건 회전 복수수밖에 낼 수가 없는 이유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게 돌렸을 때 1, i, 마이너스 i 이런 놈들이 되는 것들만 시험에 낼 수가 있겠지. 너희들이 갑자기 23도에 대응하는 어떤 복수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걸 낸다고 해도 이거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절대로 실수 또는 순호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치? 23도를 돌려봤자 이게 90도의 배수로 떨어지는 순간 저기 어딘가에 뭐 만몇도 돼가지고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회전 복수수인 건데요. 근데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서 프린트에다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 우리 어떤 복수수가 여기다 새로 써볼게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이제 요 수업도 너희들이 몇 번째 듣는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복수수의 크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복수수의 크기는 별거 아니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를 씌운 걸로 정의를 해요. 이 Z의 절대값의 기호는 맞지만 복수수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복수수의 크기. 근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회전복수수는 이런 데 찍혀 있을 거잖아.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을 합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건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게 결국엔 이 떨어진 거리인 건데 이 거리가 1인 놈들이 회전복소수였던 거고 만약에 1이 아닌 놈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봐봐. 예를 들면 이게 크기가 1이 되는 놈들이 회전복소수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쉬운 예시부터 먼저 할게. 우리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2i가 있어. 이게 회전복소수 아니에요. 실수부 제곱하면 2, 허수부 제곱하면 2니까 더하면 4여서 1이 안 돼. 근데 얘를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이 Z1이라고 할게. Z1의 크기
절대값은 제곱 2, 허수부 제곱 2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4여가지고 얘가 2가 되는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Z1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이 크기를 앞으로 뺀 다음에 거기에 2로 나눠주고 다시 밸런스를 잡아주면 똑같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크기 2짜리를 2를 앞으로 빼냈으니까 크기 1짜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무조건 회전복수수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Z1에 4제곱을 하고 싶어 4제곱을 하고 싶어 그럼 너희들이 제곱할 거는 얘를 4제곱하는 거니까 우리 지수의 분배를 통해서 얘는 2의 4제곱에다가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의 4제곱을 하란 얘기인데 얘는 45도짜리예요. 그래서 4제곱하면 180도까지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 거야. 따라서 이놈이 그냥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정답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요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회전복수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만약에 제곱제곱의 합이 1이 아니어도 그 크기를 앞으로 빼낸 다음에 바꿔주시면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결국엔 회전복수수의 실수배 형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것도 개념 수업 때 다 했던 거긴 해요. 그 프린트도 적어놨고 필기할 것도 있으면 다시 한번 요거는 내가 처음 적어놓은 거긴 한데 근데 너희들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용어들 자꾸 나오면 어려워할까봐 크기는 처음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Z 복수수의 크기라고 표현을 해요. 원점으로부터 복소평면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복소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Z의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실수부, 허수부, 제곱의 합에 루트를 취한다. 그 과정은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지? 괜찮지? 자, 또 하나 가볼게요. 이제 다시 요 내용까지 이제 접목을 시키면 너희들이 크기가 1이 아닌 놈이 나와도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실수부의 거듭제곱이 되는 실수의 거듭제곱이 되고 나머지 어떤 회전복수수의 거듭제곱은 각도로 처리하시면 빠르게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 조금 더 나아볼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여기에 특징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죠. 이 회전복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 건데 이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 1인 놈인 거니까 너희들 아까 공부했던 거 Z와 Z의 켤레를 곱하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 Z가 회전복수수였다면 이게 1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 이 Z가 회전복수수였다면 그놈의 켤레와의 곱은 반드시 1인 거기 때문에 결국엔 Z바 회전복수수의 켤레 복소수는 원래 놈의 역수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놈의 역수일 수밖에 없어. 켤레 Z분의 1이랑 Z바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각도 가지고 또 얘기해볼게. 봐봐 잘 따라가야 돼. 내가 30도짜리 회전복소수 Z를 잡았어. 여기 잡았어. 근데 이놈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이 2분의 루트 3, 2분의 1에서 이 2분의 1만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꾸라는 거거든? 그럼 너희들 X축, Y축으로 이루어지는 거 대칭이동 공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잖아. 여기 Y좌표만 부호로 반대로 바꾸는 게 뭐야?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 이 실수축을 거울 삼아서 그대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자. 어떤 회전복소수 Z가 있어요. 걔가 30도짜리야. 그러면 그놈의 역수가 켤레인 거고요. 역수는 결국에는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Z바인 건데 그러면 실수축 대칭한 그런 관계라는 얘기죠. 자, 이놈은 결국엔 Z를 실수축 대칭시킨 놈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회전복소수의 역수가 나오거나 켤레복소수가 나오면 둘 다 똑같이 켤레를 얘기하는 거고 켤레를 의미하는 거고 그놈은 원래 복소수를 실수축 대칭시킨 거다. 근데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축 대칭하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 지금 각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Z에 대응하는 각도는 플러스 30도였어.
근데 이걸 실수 대칭해서 아래로 내렸어. 그러면 마이너스 30도로 각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예시를 그냥 써볼게. 이 Z가 만약에 플러스 30도였다면 요 Z바 또는 Z분의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고 부호만 바뀐다는 거야. 회전 복소수는 자기의 켤레를 취했을 때 각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봐봐요. 이 Z랑 Z바가 동시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볼게. 동시에. 얘는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씩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돌아가고 있는 건데 너희들 이 중학교 1학년 때 막 그 호수공원에서 반대로 움직일 때 언제 만났나 막 이런 거 했었잖아. 얘들이 만난다고 해보자. 돌아가면서.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 어디 가서 만났다고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Z랑 Z바가 만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30도짜리라는 가정을 했을 때 봐봐. 뭘 쓸 건지 Z의 7제곱이 Z바의 5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30도 7번 돌아갔으면 210도에 와 있어. 여기 와 있겠지? 근데 마이너스 30도로 5번 돌리면 150도에 마이너스 150도에 오면서 정확하게 플러스 210도랑 마이너스 150도의 차이, 각도의 차이가 딱 360도가 되겠죠. 벌어진 각도의 차이가 360도가 된다는 게 만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Z의 7제곱이랑 Z바의 5제곱은 결국엔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과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예시를 그냥 쓴 건데 이게 합이 뭐가 되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2의 배수가 되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30도, 마이너스 30도가 벌어지면서 60도씩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12의 배수가 될 때, 그러니까 7, 5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Z의 4제곱은 Z바의 8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얘 8번 마이너스로 돌리고, 얘 4번 돌리면 만나는 거니까, 요거 합친 게 12가 되면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12의 배수니까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 Z의 19제곱은 Z바의 5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Z와 Z바가 엮여있는 문제들에서 너희들이 식을 간단히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보여줄게.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Z바의 1제곱분의 예를 들어 30도짜리라고 해볼게. 지금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야.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응용해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Z의 11제곱 더하기 이거 아마 뭐 여러 개의 교재도 다 있었을 거야. 이런 거들. 자, 이런 문제가 있다. 30도짜리다. 답은 11이에요. 답은 11. 답은 11이에요. 왜? Z바랑 Z의 11제곱이랑 같아요. 이 1이란 얘기야. 0은 아닌 거니까 절대로. 이렇게 나누시면 Z바의 5제곱분의 Z의 19제곱이 1인 것처럼 Z바의 5제곱분의 Z의 7제곱이 1인 것처럼 이 바 쪽에 달려있는 지수와 바 없는 놈의 지수의 합이 그 주기의 배수가 되면 무조건 같은 거고 1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 뭐 12제곱으로 나와있어 너희들이 응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1인 상태에서 위에만 Z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그냥 Z의 1제곱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예시까지 좀 같이 좀 시각화해가지고 기억합시다. 요거까지. 얘는 전부 다 1인 거고 11개가 있으니까 그냥 11이라는 걸 바로바로 얻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다 한 것 같고 우리가 복소수의 규칙성 관련된 문제는 100%다 회전 복소수로 설명할 수 있게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게 15도짜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도짜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4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 15도짜리가 그럼 얼마일까? 너희들 이거 15도짜리 복소수를 찍으면은, 회전 복소수를 찍으면 얘 얼마일까요? Z 그냥 15도짜리 이렇게 표현해볼게. 얘는 얼마일까? 사인 15도가 4분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2였거든? 코사인 15도가 4분의 루트 플러스 루트 2인 거고, 그럼 코사인이 요 앞좌표인 거니까 얘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i예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의도는 뭐였겠어? 당연히 복수 표면을 쓰라는 의도 아니었겠지. 학교에서 낸 거니까. 근데 얘가 15도짜리인 게 보이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24주기입니다. 24주기. 24번 곱했을 때 15도 곱하기 24가 처음으로 360도의 배수가 되는 거죠. 얘는 24번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거고, 뭐 이런 순간들도 다 할 수 있겠지. 6번 제곱했을 때 i가 되고요. 12번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15도 18번 돌렸을 때 270도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요. 24번 돌렸을 때 360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1이 된다. 그래서 연속된 24개의 합을 구하시면 걔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주기와 주기의 합 다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지? 여기까지 정리할게. 자, 그래서 우리 복수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뭐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 다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 당연히 거를 거는 하나도 없다. 너희들 선택하라고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야.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낯선 복수수가 나오면 직접 거듭 제곱을 해봐도 좋지만,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거듭 제곱을 해봐도 좋지만 우리가 연습을 알고 있다라면 할 수 있겠지. 그거 하면서 이제 한마디만 더 할게.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게 하려고 단순히 그런 어떤 복수수의 거듭 제곱들의 합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부러 좀 되게 복잡한 형태, 예를 들어 이렇게 줄 수도 있어. z 더하기 z분의 1에 1제곱 더하기 z 더하기 z분의 1에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z 더하기 z분의 1에 10제곱까지 더해보세요. 뭐 이렇게 뭔가 기본 단위 자체를 복잡하게 줄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z가 60도짜리 회전복소수라는 걸 발표했어. 또는 60도와 관련된 놈이야. 그러면 우리는 바뀌지 않는 건 무조건 6주기라는 사실하고 그 주기합이 0이다라는 거를 이용하게끔 될 거거든. 그래서 내가 좀 유치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적어놨죠. 너희들이 회전복소수랑 연결시키면서 이 주기를 찾잖아? 그럼 여기 숫자를 잘 봐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도 6개씩 썸띵이 있을 거다. 기억나는 거지 얘들아? 내가 이거 제목 쪽에다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갔을 때 뭔가 이거 6개 단위로 뭔가 날아가거나 간단하게 처리되거나 이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기본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복소수의 주기를 찾은 다음에 그 6개 단위로 뭔가가 있을 거야. 만약에 120도짜리가 나오면 3개마다 뭔가가 있을 거야. 3개 합이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3개가 그냥 날아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반복되거나. 그래서 그리고 우리 종교 아니지만 또다시 두 글자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기성이 밝혀진다면 이 6개의 단위로 뭔가 있겠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 보이게 나와도 6개씩 뭔가 있겠지. 3개씩 뭔가 있겠지. 4개씩 뭔가 있겠지. 그럼 너희들이 4개 정도 만약에 주기가 6이면 6개 정도 계산해 보시고 6주기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3주기로 나오면 3개 정도만 한번 이 짝지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그 다음 3개도 똑같은 값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같은 규칙이 적용되거나 이럴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는 우리 개념 정리는 안 할 거니까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마지막 정리했어요. 복소수 문제들 잘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몇 시입니까? 37분. 오늘은 3분 남았으니까 마치고 그 분당고등학교 오늘 원래 좀 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못했으니까 다음 수업 월요일날 오늘 나가는 숙제까지 해가지고 기출풀이 진행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백지 테스트는 금요일날 봅시다. 금요일날 봅시다. 톡방에다가 정리해줄게. 생각하시고.